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재난지원금 2배로 올린다입니다. 재난지원금이면 혹시 얼마 전에 전 국민이 받던 긴급재난지원금 또 준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 그걸 좀 아니에요? 혼동하시고 착각하실까봐 먼저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예. 지금 재난지원금은 그 긴급재난지원금이 아니고요. 그러면요? 1999년에 제정됐던 어떤 이번에 재난이 있을 침수라든가 이런 네. 피해 있을 때 95년도. 예, 정부에서 지급하는 그 재난지원금을 이야기를 하는데 예. 오늘 확정이 돼서 발표가 됐죠. 당정청에서 예. 기존에 있던 이 재난지원금을 이제 2배로 올리겠다. 어. 내용을 좀 봤더니 이제 이런 침수라든가 호우 피해를 재난을 통해서 사망자에게는 1,000만 원이었던 거. 네네. 이었습니다. 최대. 예. 이것을 2배니까 2천만 원. 네. 그다음에 침수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기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라는 발표고요. 네네. 이렇게 되니까 당장 그럼 예산은 이게 의문점이 나오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강훈식 대변인은 현재까지의 피해액은 약 한 5천억 정도가 접수가 된 것 같습니다. 네네. 이 정도는 지금 중앙정부의 예비비가 한 3조 원 정도 있고요. 예. 지자체도 이런저런 나머지 기금들을 하면 2조 원 이상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2배로 올리는 데 있어서는 특별히 어떤 뭐를 더 필요하지는 않다. 현재로서는 막을 수 있다, 커버할 수 있다. 이런 이제 발표까지도 함께 덧붙여졌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여름에 역대 최장장마에다가 전국적으로 피해가 잇따랐기 때문에 이런 재난지원금 지급이 불가피하지 않냐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네. 최근에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재정 적자 역대 최다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 이제 나라 국간이 급격히 비어가는데 괜찮을까라는 우려도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공교롭게도 어제 네. 더 길게는 최근 일주일간 보면 정치권에서 4차 추경이 지금 거의 확실시되는 분위기 아닙니까? 그러다가 여기에 재난지원금 2배 상향 조정까지 얘기가 나오니까 당장의 이제 곡간 걱정들, 그러니까 즉 재정 여력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은 1인당 나라비 1,640만 원. 저거는 국가 채무를 우리 예. 총 인구로 나눈 거예요. 단순히 국가 채무가 지금 한 798조, 800조 원 정도가 되니까 네. 이것을 5천만 명, 5,184만 명이죠. 예. 이제 이것으로 나눈 것이고요. 좀 더 정교하게 최근에 좀 동향을 보려면 네네. 이제 국가 채무라는 것은 우리가 정부가 지고 있는 빚이고요. 네. 매년 1년마다 쪼개서 세입과 세출, 네네. 정부의 총수입과 총지출 뺀 이것을 이제 재정 수지라고 하거든요. 네네. 재정 수지를 좀 봐야 되는데 좀 복잡해지긴 하는데 재정 수지는 크게 통합 재정 수지와 관리 재정 수지가 있습니다. 네네. 통합 재정 수지는 말 그대로 세입에서 세출을 뺀 거고요. 관리 재정 수지는 한 칸 더 들어가서 네. 이 세입에서 세출 뺀 이 통합 재정 수지에서 우리는 4대 보장성 기금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것까지 다 뺀 그야말로 정말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가계부라고 할까요? 네. 정부의 가계부인데 안타깝게도 이 관리재정 수지가 1월부터 6월 상반기에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네. 지금 한 110조 원 정도가 이제 적자가 났는데 그렇군요. 통합재정 수지는 90조 원이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기획재정부는 일단 상반기에 보면 종합소득세도 그랬고 다양한 세금을 납부 유예를 시켜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하반기에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이 밖에도 보통 이제 하반기에 좀 더 많은 세수가 잡히기 때문에 네네. 현재로서는 110조 원 정도지만 연말기에 가면 저기 추가로 얼마 되지 않은 한 111조 대에서는 적자 폭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입장을 함께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재정 여력이 고갈되는 가운데 이제 OECD로 많이 알려져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면서 회원국 중에 1위라고 했더라고요. 이거 그렇습니다. 괴리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돼요? 일단은 굉장히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이다. 예, 코로나19 충격에 또 호우 침수 피해인 와중에도 예. 우리가 OECD 전체 중에서 경제 성장률 전망 올해입니다. 예. 상향 조정된 유일한 국가입니다. 아, 37개 유일해요? 중에서요. 예. 그것도 물론 이제 마이너스 성장이죠. 네네. 마이너스 0.8이긴 한데 상대적으로 본다면 지금 일본, 미국 또 유럽에 대비해서 우리의 성장률은 상대적으로 월등히 좋거든요. 네. 여기에 상향 조정까지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참 오랜만에 듣는 이제 네. 반가운 소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근데 저거 잘 보시면 중국은 우리보다 더 좋은데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중국은 OECD 국가가 아닙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 통계에는 안 잡힌다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OECD 자체로는 다양하게 왜 상향 조정을 했나? 한국 경제가
다른 국가에 비해서 잘 버텼나에 대해서 K 방역의 힘이다라고 네. 일단 총평을 했고요. 그렇군요.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였죠. 이제 성장률 1위가 되면서 가장 선방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함께 전했었는데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정말 힘 모아서 이뤄낸 결과다라고 보여져요. 예, 짧게 예. 말씀을 드리면 우리 말고 미국도 그렇고요,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경제를 봉쇄해버렸습니다. 아, 예. 코로나가 빨리 퍼지니까. 근데 우리는 경제는 셧다운하지 않았잖아요. 네. 사회적 거리는 뒀지만 네네. 많은 국민분들이 마스크 쓰고 방역 지키면서 어쨌든 경제를 돌려간 것이 이번에 이런 OECD에서 유일하게 경제 성장률이 상향 조정된 그런 결과로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네, 물론 기쁜 소식인 것 같기도 하고 이를 선반영했는지 주식시장도 뭐 고공행진하고 있는데 네. 그런데 최근에 나오는 경제 지표만 보면 결코 우리나라 경제가 좋다고만은 볼 수 없는 것 같거든요. 네, 이번 통계를 우리가 낙관하고요. 이걸로 네. 끝났다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네네. OECD 자체로도 몇 가지 이제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점은 보완하고 신경 썼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입니다. 첫 예. 번째는 코로나19의 재확산. 이건 뭐 두말할 필요도 없죠. 그렇죠. 우리가 K 방역으로 이렇게 좋은 성적표 낸 건데 재확산하면 안 되겠고요. 네네. 근데 두 번째가 수출입니다. 수출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우리의 상대국인 미국, 우리의 상대국인 수출국들이 어느 정도 좋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 종속 변수라고요. 예. 그래서 마지막 남은 것이 이제 소비, 연관된 고용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OECD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돈을 더 써야 된다. 네. 그러니까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펴야 된다라고 이제 논평을 했어요. 네네. 그 이유가 뭐냐면 소비를 현재 돌릴 수 있는 것도 돈 풀 데가 정부밖에 없다라는 네.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재정 정책은 좀 더 규모와 폭도 커질 것 같은데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나라 돈을 쓰는 거는. 네네. 그런데 이럴 때 나라 돈을 쓸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적기, 시기가 정말 중요하고요. 언제 네. 쓰는가. 그다음에 적소입니다. 이거를 나라 돈 쓰냐 안 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써야 됩니다. 그렇죠. 정말 필요한데 돈 낭비하지 않고요. 모럴 해저도 없이 잘 써야 된다는 점도 함께 덧붙이고 싶습니다. 네. 일단 우리 뭐 경제 성장률이 뭐 전망치가 올랐다니까 참 좋은 소식인데 다른 지표들도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